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명한 주식 투자 마인드 1편 사사 비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마인드 알아보기 전에 이 워렌 버핏의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첫 번째 규칙, 절대 읽지 마라. 그리고 워렌 버핏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단 5%만이 개인 투자자들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는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시장 구조인데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 5%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워렌 버핏 말처럼 절대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라갈 주식에 투자를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가치가 괜찮으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은 내가 매수해서 좀 물렸더라도 올라갈 때까지 팔지 말자. 소위 존버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네이버는 일전에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주식 투자 마인드 1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싸게 사고 비싸게 팔까? 일단 첫 번째는 매매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5%만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이제 반대로 우리는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매매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시점, 한 요 정도 시점에서 추격 매매를 하죠. 대부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간다고. 또 하필이면 이럴 때 매스컴이나 이런 데 이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회사 자체의 이제 성장 가치나 그런 것들이 신고가 갈 만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주가라는 거는 모두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단기적인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나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되죠. 반대로 매매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빠질 때마다, 빠진다는 거는 이제 이런 박스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런 바닥부터 3등분을 해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1, 2, 3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은 2번 구간 이하로 빠졌을 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2번 구간에서 만약에 좀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빠져서 마이너스 한 10%까지 손해를 본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버티질 못해요. 이렇게 손해 봤을 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를 못 견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소위 나는 존버를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손해보는 것 자체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버틸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식을 할 때 끊어내야 될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계좌에 마이너스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면은 다음에 우리는 단련되지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주식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업적 가치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익 볼 때까지 존버를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편안하게 장기 투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단 조건은 있죠. 존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고점 구간에서 존버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후에 이제 네이버 올라갔지만 결국 이 박스권 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존버를 해야 될 구간은 최소한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라인 구간에서 존버를 들어가야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존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바닥보다는 그래도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를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 라인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 이런 추세 라인을 완전하게 돌파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매매 방식을 완전 바꿔야 돼요. 추격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추격 매매할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쓸 때 어떤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뉴스로 주가가 완전하게 저평가됐을 때,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선반영돼서 더 이상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가격에 있을 때, 하지만 기업적 가치는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도 해드릴 건데요. 대형주는 일단은 이 1차 라인, 2차 라인 이격도가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형주도 이런 90 이하 바닥 구간은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 설정에 대해서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제가 링크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이격도 설정하셔서 차후에 이제 이런 네이버나 이런 박스권에 있는 매매를 할 때 이런 이격도를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이제 결론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이버가. 결국 이제 이런 데서 존버했던 사람은 주가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 기간이 대략 4년이에요. 4년 더 횡보하다가 이제 5년째, 6년째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는 사실 팔면 안 됐던 구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싸게 사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이런 고점 구간에 추격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격도가 좀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격도가 낮아질 때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이때도 보시면은 박스권을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돌파하고 마지막 이제 눌린 구간이었죠. 그때 이격도가 딱 90 이하로 빠졌고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같이 빠진 거죠. 하지만 결국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였죠.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종목에 대해서 기업적 가치나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런 싸게 사서 결국 비싸게 팔던가, 아니면은 이런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은 이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현명한 주식 투자 마인드 1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